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어떤 부종이라던가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수압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박출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혈관을 동맥과 정맥으로 봤을 때, 이 동맥과 이 정맥에서는 이 모세혈관에서 대부분 이제 어떤 물질 대사를 하게 되고, 이 동맥이라던가 뭐 정맥들은 이 막이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선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모세혈관 부분에서 이 동맥 측과 이제 이 정맥 측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동맥 측이 이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정수압이 높게 되고, 이 정맥 측에서는 이 플로우 자체가 이제 그 동맥 측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난 이제 정맥에서는 이 교질 삼투압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측에서는 이 수분이 훨씬 이 정수압에 의해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맥 측에 가서는 이제 그 수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교질 삼투압이 더 높아지고, 이제 교질 삼투압에 의한 이제 수분이 이 간질구역에서 혈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100이 빠져나갔다고 했을 때 정맥 측에서 이 교질 삼투압으로 인해서 이제 90 정도밖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로 가냐면 이 임파관을 통해서 이제 RA로 드레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간 게 다시 정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부종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고 이제 항상성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 국소 부종이 이제 발생하는 어떤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놓고 이제 동맥 측과 정맥 측을 봤을 때, 만약에 정수압으로 빠져나간 게 어떤 혈관의 투과성이 이제 항진이 되는 어떤 염증 등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알부민이 이제 간질 구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혈관 쪽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혈관벽을 잘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이 어떤 염증 등으로 인해서 혈관의 투과성이 이제 항진이 된 경우에는 이 알부민 자체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간질 구역의 삼투압 자체를 이제 교질 삼투압 자체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혈관 쪽에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마치 정맥 측에서는 이제 교질 삼투압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분이 다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간질구역의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간질구역에 이제 수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디 정맥이 폐쇄됐다던가 정수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뭐 한 10 정도는 이제 임파관을 통해서 이 RA로 드레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임파관이 어떤 폐색이 됨으로 인해서 이 10이 리턴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 머무르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종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순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마침 또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이 수분을 또 소듐 자체를 혈관 안으로 또 끌어들여 온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수분은 그 간질구역과 혈관 안에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노말셀레인을 뭐 1리터를 줬다고 했을 때 이 혈관에는 250cc가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750cc는 이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균등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질구역에 또 수분이 더 증가를 하게 돼서 이제 부종을 더 조장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혈관 안에 그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를 늘리려고 노말셀라인을 줬는데, 이 노말셀라인이 이제 250이 혈관에 남아 있고 간질구역으로 더 대다수가 4분의 3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 또 부종이 더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크모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노멀셀라인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뭐 블루라이트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플라즈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플라즈마도 마찬가지로 셀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비율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이 순환량을 늘리겠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플라즈마나 노멀셀라인보다는 이런 어떤 그 교질 삼투압, 이 합성 제제, 뭐 천연 제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부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블루라이트, 뭐 펜타스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합성 그런 제제들을 넣어서 이 혈관 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줘야지 이제 혈관 안에 볼륨의 이제 증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셀라인만 줬을 때는 이제 이런 식의 4분의 1, 이제 4분의 3의 이제 비율로 이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종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부민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보면 염증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알부민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에크모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거의 매일매일 아마 알부민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안쪽에 볼륨이 이 혈관 안에 볼륨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너스 라인이 펄싱을 하게 되는, 우리가 뭐 채터링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혈관 안에 볼륨이 없는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알부민을 주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상황에서 CPB라던가 에크모 상황에서 이제 어떤 대처 방법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겁니다.